안녕하세요. 저는 미국 대학생 시에나 포스터라고 합니다. 저에게는 한국에 대해 그리우면서 따뜻한 추억이 있는데요. 바로 고등학생 시절 한국에 교환학생으로 간 일입니다. 저는 한국교환학생재단에서 주관하는 국내 외국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여한 적 있습니다. 삼촌이 저보고 한국 가서 사람이 되어오라면서 막무가내로 보냈던 거라 제 의사와는 전혀 상관없이 강제로 보내진 거였죠. 저는 학교 아이들을 괴롭히거나 아주 심각한 일탈이나 범죄를 저지르는 학생은 아니었지만 수업에 자주 빠지고 밤늦게 성인들이 다니는 클럽에 가서 노는 걸 즐기는 불량 학생이었습니다. 물론 저도 모범생인 시절이 있긴 했어요. 어릴 때는 꽤 반듯한 아이였거든요. 근데 제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미혼모였던 어머니는 항상 남자의 사랑만을 갈구했습니다. 부모에 대한 기대가 사라지자 공부도 자연스럽게 놓게 되었죠. 그러던 중 어머니가 결혼하게 됐고 그쪽 집에서 저를 들이는 걸 탐탁지 않게 여겼어요. 저 또한 내키지는 않는 게 엄마가 결혼했다는 이유로 생판 남이랑 한 가족이 되어야 한다는 게 싫었습니다. 결국 저는 삼촌네에서 살게 되었고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삶을 살게 되었습니다. 삼촌은 기본적으로 인품이 훌륭한 분이셨지만 워낙 FM 스타일이라 저랑은 좀 안 맞았습니다. 그렇게 반듯한데도 기구한 인생은 엄마와 비슷했는데 아이를 낳고 가출한 아내 대신 삼촌이 아이를 혼자 열심히 키웠거든요. 다행히 사촌 언니는 저와는 다르게 바르게 자랐고 명문대에 진학해서 자기 몫을 해내고 있는 우등생이었죠. 그는 제가 자라주길 바라며 저를 명문사립고등학교에 진학시켰지만 잘 적응하지 못했어요. 수업을 빠지거나 불량한 짓을 해서 여러 번 경고를 받았죠. 어느 날 학교에서 삼촌을 불러 저 때문에 학교 측이 무척 난감한 입장이라고 말했다고 해요. 제가 다른 학생들까지 물들이고 있어 더 이상 봐주기가 힘들고 또 이런 일이 생기면 그땐 진짜 퇴학이라고 말했죠. 선생님과 면담하고 온 날 삼촌은 저에게 울면서 대체 왜 이러냐고 사정했습니다. 저를 바르게 키우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다면서 너무 지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삼촌이 그렇게까지 격렬한 감정을 토해낸 것은 처음이라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 뒤 거의 2주 동안 삼촌과 서로 말도 없이 지냈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냉전을 겪고 있다가 일요일 날 교회에 다녀온 삼촌이 저를 부르더니 한국에 갔다 오는 게 어떻겠냐는 말을 했습니다. 삼촌은 자기 교회의 문제아도 이 교환학생 프로그램을 다녀오고 나서 많이 좋아졌다며 너도 3개월만 다녀오라고 했습니다. 싫다고 거부하자 삼촌은 지친 표정으로 어쩔 수 없지라고 말했습니다. 대신 저를 엄마한테 보내겠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어떤 설득이나 대안을 제시해도 거부만 할 거면 자기도 더 이상 돌보기가 힘들다고요. 그건 죽기보다 싫었습니다. 그가 엄격한 사람이라 답답할 때도 있지만 그래도 저를 항상 챙겨주는 유일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가족의 온기를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무관심한 엄마와는 달랐죠. 성인이 되어 생각해보니 정말로 엄마한테 보내려고 그런 말을 한 게 아니란 걸 알게 되었지만 그 당시 10대였던 저는 순진하게 그 말을 철석같이 믿었습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가게 된 저는 서울의 한 고등학교에 다니면서 한국인 노인의 집에서 지내게 되었는데요. 호스트인 한국인 할머니는 미국에서 거주한 적이 있어 의사소통은 수월했으나 딱히 그녀와 가까워지고 싶은 마음은 없었습니다. 한국 고등학교에 가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수업 내용과 한국 학생들의 말은 못 알아먹으니 재미가 없었고 제가 배정된 반의 담임 선생님은 영어 교사라 소통은 되었지만 그녀의 친절함이 오히려 부담스럽게만 느껴졌습니다. 그저 빨리 미국으로만 돌아가고 싶단 생각뿐 여기 사람들과 친해질 마음은 없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아마 그때가 한국에 온 지 2주가 지났을 무렵이었습니다. 그날도 휴대폰으로 몰래 딴짓하며 지루한 수업을 견디고 있는데 제 앞에 학생들이 자기들끼리 뭐라고 이야기하는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오른쪽에 앉아있던 여자아이는 왼쪽 학생의 말을 듣고 필통을 뒤적거리다 무엇인가를 꺼내 건네주었죠. 순간 눈을 의심했습니다. 저거 커터칼이야? 순간 눈을 의심해 눈을 비비고 다시 봤지만 명백했습니다. 심지어 물건을 건너받은 학생은 날은 몸통 바깥쪽으로 꺼내더군요.
그 모습을 보자마자 경악한 저는 소리를 지르면서 일어났습니다. 학생들과 교사 모두가 저를 보고 돌아봤고 저는 두 사람을 가리키면서 교사에게 큰 소리로 두 사람이 하는 짓을 고자질했습니다. 저의 격한 반응을 보고 겁을 먹은 것인지 반 학생들도 당황한 얼굴이 되어 벌떡 일어서거나 자리를 박차고 떠나 교실 뒤쪽으로 후다닥 달려갔습니다. 도망치지 않은 학생들도 자기들끼리 웅성거리고 난리였습니다. 두 여학생은 어리둥절한 얼굴로 저를 쳐다보았으나 쳐다보는 눈빛에 더 겁먹은 저는 그들과 더 멀리 떨어졌습니다. 수업하고 있던 담임 선생님은 탁자를 탕탕 치면서 다들 조용히 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헛웃음을 지으며 저에게 이렇게 말했는데요. 그렇게 안 봤더니 은근 겁이 많네. 저건 그냥 학용품용 커터칼이야. 괜찮아. 여기는 미국이랑 달라. 선생님은 저에게 다가가 자초지종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미국에서도 생활하신 선생님께서는 왜 제가 겁을 먹은지는 이해하고 계셨습니다. 미국 학교에서는 무기가 될 수 있는 것들은 잘 허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런 날카로운 것들을 허용했다간 학교는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학교 안에서 무기를 난사하거나 휘두르는 일 때문에 수많은 이들이 목숨을 잃었기 때문이죠. 예전에 저희 학교에도 커터칼을 실수로 가져온 학생이 있었는데 그 학생은 10일 동안 정학 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선생님께서는 한국은 미국의 학교들과는 다르다며 한국도 불량한 학생들이 없는 건 아니지만 누군가를 죽이려고 학교에 다니는 친구들은 거의 없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저걸 쓰는 용도도 공책의 종이를 자르거나 미술 시간에 쓰는 학용품의 용도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그녀의 설득에 마음을 가라앉혔습니다. 대신 제 앞에 학생들에게 나를 꺼내지 말아달라고 설명해달라고 했죠. 선생님은 제 앞에 있던 학생 2명에게 상황을 설명하면서 제 의견을 전달해 주었고 두 아이는 모든 걸 충분히 이해했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사태가 일단락되자 선생님은 나머지 학생들도 진정시키면서 다시 수업을 이어갔습니다. 하교 시간이 되자 앞에 있던 학생 2명이 저에게 와 서툰 영어로 사과를 건넸습니다. 종이를 자르려고 했던 것인데 미국에서는 위험하게 여겨지는 물건인지 몰랐다며 다음엔 내 앞에서 쓸 때 조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때는 이미 저도 이성을 되찾은 상태였기 때문에 괜찮다고 말했습니다. 꺼림직하긴 하지만 문화 차이라는데 별 수 있겠어요? 그들은 사과 의미로 떡볶이라는 요리를 사주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평소 같으면 됐다고 했을 텐데 저 때문에 한바탕 소동이 일어났다 보니 눈치가 보여 차마 거절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때가 아마 한국에 와서 첫 번째로 한식을 먹어봤을 때일 겁니다. 호스트 할머니는 처음엔 이것저것 한국 음식을 권했지만 제가 계속 먹어보지도 않고 거부했거든요. 원래 입이 짧은 편이라 낯선 음식은 잘 안 먹는 편이었습니다. 그 뒤로는 할머니께서는 제 입맛에 맞춰 아메리칸 블랙퍼스트 같은 미국 요리를 해주곤 하셨죠. 학교 친구들과 분식점에 간 저는 매콤하면서 달콤하고 약간 짜기도 한 오묘한 맛에 곧 빠져들었고 한 그릇을 다 비웠습니다. 집에 돌아왔는데도 떡볶이 생각이 계속 났습니다. 고민 끝에 저는 어렵사리 입을 떼고 모기만한 목소리로 내일 떡볶이를 해주면 안 되냐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몹시 놀란 얼굴로 내가 떡볶이를 아냐? 고 말했습니다. 하교 후 친구랑 떡볶이를 먹었는데 맛있어서 자꾸 생각난다고 말하자 할머니는 저를 장하다는 듯 어깨를 두드려주며 무척 신나하셨습니다. 드디어 저한테도 친구가 생겼다며 나중에 집에 데려오면 맛있는 것도 해주겠다고 하셨죠. 다음 날 저는 할머니가 해주신 떡볶이와 함께 튀김을 같이 먹어봤고 제가 잘 먹는 모습을 보여주자 그 뒤에 한식들을 자주 해주시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한 걸음이 힘들었지 일단 한식에 대한 저항감이 사라지자 여러 가지 요리를 먹을 수 있었습니다. 그 계기로 두 친구와 가까워져서 가끔 학교 근처 분식점에 함께 다니곤 했죠. 2달쯤 되자 저는 두 친구 말고도 다른 친구들과도 인사 정도는 나누게 되었으며 호스트 할머니와도 주말에 여행을 다니게 되었습니다. 친구들과 함께 스터디 카페라는 곳도 가봤고 여전히 한국말을 전부 알아듣지는 못하지만 수업을 잘 듣는 신용이라도 하게 되었습니다. 선생님은 제 태도가 좋아졌다면서 무척 좋아하셨습니다.
그렇게 석 달을 보내고 나서 헤어질 날이 다가왔습니다. 맨 처음에 비해 사람들과 가까워졌다지만 여전히 내 인생에 스쳐 지나갈 사람들이라 여기며 심드렁했던 저는 이상하게 이별이 앞에 오자 눈물이 났습니다. 반 친구들이 롤링페이퍼로 저에게 한두 줄씩 한마디를 남겼는데 좀 더 많은 친구와 친하게 지냈으면 좋았을 것 같다는 후회가 몰려왔습니다. 가장 친하게 지냈던 친구 희지와 선아는 사비를 털어 저한테 한국 화장품까지 선물해줬습니다. 저는 해준 것도 없는데 선물까지 주다니. 그들의 따뜻함에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그렇게 미국으로 돌아간 저는 한동안 한국이 무척 그리웠어요. 그래서 수업 때도 자꾸 한국 생각에만 빠져 있어 집중을 안 했습니다. 숙제도 대충 해갔죠. 누구는 한국 학교에 다녀오고 나서 개과천선에서 모범생이 되었다는데 저는 여전히 태도가 불량한 학생이었죠. 그래서 삼촌이 괜히 보냈다고 생각할 줄 알았는데 그는 놀랍게도 무척 기뻐하고 있었습니다. 양심에 찔린 제가 공부도 열심히 안 하는데요. 라고 말하자 삼촌은 그건 애초에 기대도 안 했다고 했습니다. 예전처럼 술도 안 마시고 학교도 안 빠지잖아. 게다가 예전에는 주말에 같이 운동하거나 영화 보러 가자면 거절하더니 이젠 그렇지 않잖니? 나는 그것만으로도 됐다. 삼촌의 말을 듣고 보니 그런 것 같기도 했습니다. 이제 불량한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게 별로 재미없었습니다. 서로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데도 휴대폰 번역기로 간신히 대화를 이어가던 한국인 친구들과의 대화, 호스트 할머니랑 자주 가던 한강공원에서 즐기던 자전거 등등. 특별한 건 없었지만 가슴 따뜻했던 소소한 일상이 그리워졌습니다. 예전처럼 클럽 가는 것도 재밌지 않았어요. 삼촌과 함께 공원에서 상쾌한 저녁 공기를 맞으며 운동하는 게 차라리 더 좋고 혼자 생각에 잠겨 산책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했으며 가끔은 한국에서 추억을 떠올리기 위해 한식당에 방문해 그 시절을 그리워하곤 했습니다. 그렇게 한국에 다녀온 후 평범한 아이가 된 저는 그나마 제가 제일 관심 있던 한국어를 열심히 공부해 한국학 전공이 있는 대학에 진학했습니다. 그다지 좋은 대학도 아니었는데 삼촌은 엄청나게 기뻐하셨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어떤 일을 하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하면 한국에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만약 한국에 취직하게 되면 이곳에서 제 소식을 알릴게요. 그럼 안녕히.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클립뉴스는 언제나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리고 있으니 제보 부탁드립니다.